가봐야 뭐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죽은지 날짜도 모르고. 술은 계속 먹고 다니더라고. 술만 먹고. 딸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지냈잖아. 그는 얼마 전에. 이렇게 다쳐갖고 돈을 못 벌게 되니. 근데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그다음에 또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잘 기능을 하지 않거든요. 혼자 살다 혼자 맞이하게 되는 죽음, 고독사. 그동안은 노년층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부산의 한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모 씨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장사니까 냄새 욱순 난다 하더라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가 그래 가서 찾아본 게 돼. 오랜 무직 상태에서 당뇨 등의 지병을 앓아왔던 최 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면서 지병이 심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며칠도 술을 계속 먹고 다니더라고. 술만 먹고. 며칠 동안 심한데 자꾸 술을 계속 밥은 안 드시고. 지난달 28일 광주에서도 52살 최모 씨가 홀로 숨을 거둔 지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여러 달 내지 않자 검침원이 찾아왔다 주방에 쓰러져 있는 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술 먹고 의식 잃어가지고 이혼하고 우울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술만 혼자서. 고독사로 숨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에선 심한 우울증을 앓아오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고 지난달 13일에도 부산의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죽은지 날짜도 모르고 그래 보패될 그 단계에 냄새가 나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알려진 고독사는 모두 13건. 이 가운데 12건이 40, 50대 남성입니다. 대부분 오랜 실직 상태에서 술 의존도가 높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있어도 외면당하고 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분이 주로 연락을 하고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나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장년층뿐 아니라 20, 30대 고독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선 20대 취업준비생 여성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서울 신림과 강남 등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거나 지병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육sun 좀 계속 오는 사람들 말씀을 대체로 1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조금 취약한 계층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그다음에 일상생활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고 또 알코올릭이 있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일자리가 혹시라도 끊기면 잘못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실제로 고독사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50대 임모 씨는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쪽방촌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갑자기 다리 통증이 느껴졌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견디기를 반년. 뒤늦게 찾은 병원에선 다리에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가 이상 있는 줄 모르고 이제 근육에서 뭉쳐갖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였어요. 진통제 막 약국에서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듣더니 안 듣더라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뼈가 썩었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래전 이혼에 남편도 자녀도 없는 데다 형제자매와도 연락이 끊겨 의지할 곳이 없자 현실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쳐갖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당장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형제들이 다 그렇게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언제 해보게 될지 그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저도 좀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해먹겠어 떨어질까 봐. 심한 우울증을 앓던 50대 김정의 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4년 전까지 연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김 씨.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부도를 맞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화식으로 그리는 것도 요거는 3D로 뽑은 거. 아침에 눈 뜨면 돈 걱정, 눈 감을 때까지 돈 걱정. 약 많이 먹으면은 푹 자자 그랬더니 의사가 약 처방을 안 해줄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임 씨와 김 씨 모두 이웃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황.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봤어요, 누구한테.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남한테 대해서 그런 자존심은 없어요. 이러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돼 오히려 노년층보다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제 되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나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실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에 노출되고, 그럼 그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문을 열기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고독사, 나이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도 50대 이하 사망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속에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520여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7%를 넘어섰습니다. 즉, 4집 중 1집 이상은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특히 40대의 취업률은 1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생활 유지하는 거에도 정말 희망이 없다. 개인이 자기가 잘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자원도 고갈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외부 그런 자원들도 고갈될 때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 사실 이게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총체적인 그런 실패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고독사 예방 대책에 청장년층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한 명이 200~300명씩을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혼자 숨지더라도 이후에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고독사한 최모 씨의 경우도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무연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독사는 무연고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사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을 하는 형사들의 말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추정치 이럴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장사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상관없어요. 혼자 사는 40, 50대 남성 모임 회원들이 모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모두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모임을 만들면서 서로 왕래하고 의지하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안 나와지잖아. 다 나와요. 원래 계획은 5월 2회 정도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참여자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주 1회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대다수는 남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독거 남성을 관리하는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사와야 되는데 그냥 왔네. 뭘 사와야 사오게. 독거 남성 1명당 1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도 확충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어쩌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난의 증가로 고독사는 이제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대의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